저는 애널리스트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선 유모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자! 헤이헤이 여기가 특별 지원팀이에요. 여기 잡상 인출이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오 마이 갓. KB증권 폼다이. 내 속에 내가 마우스 직접 셀프로 해야 돼요? Hi, I'm Jenny. 나 오늘 여기 처음 부임한 책 연수팀장 제니예요. 팀장이었네. 이건 뭐야? 순대입니다. It's just like 똥 같다. Yes. Jenny is so hungry. 배고프다니까요. 근데 왜 다들 English name 안 써요?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 Yes, yes, so fast 길. 퇴근 전까지 저희가 좀 정해서 그거 우리 중에 제일 프레시하니까 애플 어때요? 애플이. 영어 이름 짓는 방법 모르는 거 아니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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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거 애플 좋다. You 김세환 세다 슈퍼 파워. Yes. 전 마음에 들어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마음에 들어요. Perfect. Yes. 사장님 English name은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유종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진지 모드죠. 그래서 웃음기를 좀 빼고 오늘은 정말 이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세지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모델 포트폴리오의 현재 성과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저희가 조금 미국 주식 쪽에서는 확대하고 조금 축소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좀 진지하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월 지금 이렇게 좀 월간 포트폴리오 전략 자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주식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제목만 해도 일단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눈에 확 띄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워낙 높아지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긴 했지만 뭐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차익 실험 매물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면서 뭔가 이제 시장이 좀 평탄하지는 않다. 뭔가 조금 위든 아래든 뭔가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고 계실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까지 조금 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보다는 뭐 반도체, IT, AI 아무래도 이런 쪽을 워낙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T에 대한 그런 이제 조금 변동성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배당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S&P 500의 IT 섹터가 과연 그러면 변동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저희가 조금 이 S&P 500의 12개월 선행 PBROE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요거 있죠. 요 검정색 요 선. 요런 선들이 이게 자본 대비 주가예요. 자본금 대비 이제 주가.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자본 대비 이익인데 가치 분모를 자본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거라서 가치 자본을 고정해 놓고 보면은 일단 주가보다 이익이 저희가 이제 맥시 미니멈을 조금 맞춰 놓으면 저평가된 구간이었다. 특히 요 엄청 저평가됐죠. 요때는 언젠가요? 2018, 19, 20 이때 또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모습을 보면 이익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크로스돼서 올라가는 정확히 이제 요 모습이죠. 요 모습. 자, 자본 대비 이익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자본 대비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약간은 올라오면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만큼이 지금 다운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일단 주가는 지금 IT는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시장이 뭐 AI가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을지는 솔직히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이 정도는 이제 빠질 정도는 이익 수준을 반영을 하면 주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IT를 무리하게 늘리거나 지금 현재 확대를 하는 거는 변동성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는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상반기부터 약간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로스에서 약간 코어로 그렇게 옮겨놨었죠. IT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익을 지지하는 그 수단은 성장도 나타나곤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또 많이 지금 하면서 이익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률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79%밖에 안 되네? 이러면 이제 많이 주주 환원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 한 15년치 EPS의 명목 성장률을 한번 고정을 해놓고 이 주주 환원율을 현재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는 한 70%까지 S&P 500 기준이지만 70% 정도까지만 주주 환원을 해도 ROE는 올라가는 그런 그 포지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집중하고 있는 섹터가 또 어디죠? 경기 소비재 섹터죠. 네. 앞서 보여드린 IT 섹터 차트랑 반대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늘색 선이 12개월 선의 ROE고 검은색 선이 12개월 선의 PB, 그러니까 자본 대비 주가 수준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본 대비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자본 대비 주가는 아직 좀 하단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간극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 여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저희 경기 소비재를 볼 때는 뭐 이렇게 돼서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약간 흔들림 없는 편안함? ROE가 지금 계속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도 규모면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꾸준히 잘 벌어들이고 거기서 또 주주 환원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는 장기이익 성장성 한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상반기까지는 작년 하반기나 이럴 때까지는 조금 쌌어요. 그죠? 네. 성장을 반영한 PER이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IT의 이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한 14% 정도 나와요. 14%는 S&P 500보다는 일단 높습니다. S&P 500이 한 1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1%, 한 0.7%포인트 정도도 높긴 하지만 이 12개월 선행 PER을 반영한 PEG 배수를 보면 확실히 S&P 500보다는 1.5보다는 1.9가 더 높죠. 그 얘기는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이제는 IT가 뭐 과거 수준이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조금 있던 시절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저희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일단 IT 지금 늘리기엔 조금 부담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청자분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를 제일 많이 들고 있냐. 그리고 어떤 걸 또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냐. 이걸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먼저 성과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뭐 이제 2022년부터 기준으로 보면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잘하고 있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53%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초에 IT가 조금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IT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소비재 아니면 스타일 전략으로 보면 그로스의 이제 성장주 중심에서 약간은
코어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과 가치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변동성 있는 건 조금 줄여놓고 그동안 좀 빠졌던 애들 조금 넣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뭐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미리 저희는 조금 준비를 해서 시장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S&P 500과 비슷한 수익률을 현재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팩터 분석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뭐 3팩터 브린슨 어트리뷰션 애널라이시스를 해보면 뭐 어려울 순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섹터 배분 효과 쪽에서는 여기 이제 뭐 1.58 이제 요게 초과 성과죠. 이게 어디냐? IT죠. 저희가 IT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한 47% 정도 돼요. 절반 정도로 I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에서 섹터 성과가 잘 나왔다.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데 일단은 섹터를 잘 골랐다. 이게 첫 번째였고 종목 선택 효과가 조금 높게 나타난 게 오히려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특히 뭐 어떤 종목이죠, 저희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뭐 굳이 뭐 따지고 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저희가 좀 높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종목 선택 효과에서 약간 초과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연초 이후에 종목이 수익률이 좀 많이 난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이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뭐 상위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종목이 저희가 수익이 제일 좋았나요 지금? 저희가 수익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다이나트레이스, 뭐 나이키, 테슬라, 유아이패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간단하게 뭐 한번 코멘트 한번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로 오면서 주가가 한 16%한 번에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스타벅스 주가가 눌렸었던 이유가 일단 중국 시장의 소비 둔화가 가장 컸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 중 두 번째로 큰 매출 시장인데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매출 성장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루이싱 커피 대비해서 진출 최초로 이제 매출에서 밀리기도 했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매장 수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R&D 센터도 이제 하나 지었고 딱 그 중국인들을 위한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차나 이런 걸 내놓는 거죠. 그쵸, 중국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트나 아니면 뭐 할인 쿠폰, 뭐 2+1 그런 그게 것들도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타벅스 비싸서 좀 먹기 어렵다. 네. 특히 중국에서는 더더욱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할인 정책을 좀 많이 들어갔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하려는 목적인데 사실은 이제 매장 수를 늘린다는 거에 저는 가장 좀 미래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소비 둔화나 이런 건 저희가 숫자로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매장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제 소비층이 좀 돌아왔을 때 일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니까 회복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마진을 당장 눈앞에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매장을 확장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루이신한테서 뺏어오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스타벅스 이렇게까지 저희가 좀 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이제 얼마나 좀 뭐 상위 비중 높은 종목들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1위부터 10위까지를 굳이 이제 비중 순으로 저희가 나열을 해보면 제일 높은 종목 일단 뭐 애플이죠. 애플은 뭐 워낙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애플에 대해서는 뭐 AI가 좀 늦었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애플이 지금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저희는 사실 이제 재무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현금 흐름의 수준으로 이 정도의 특히 이번에는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ROE가 지금 140%가 넘어갑니다. 애플은 이게 지금 S&P 500 상위 기업 중에선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ROE가 몇 프로죠? 지금 오늘 아침 봤을 때 한 65% 정도. 70%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도 아직 70%가 언더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140%를 둔다는 건 이미 지금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현금을 엄청 끌어들이면서 그걸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ROE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에겐 사실 저희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구글 최근에 이제 뭐 비중 확대를 좀 많이 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7.8% 정도, 그리고 아마존은 한 6.6%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넷플릭스, 브로드컴,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상위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10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뭐 보통 이제 탑픽이 뭐예요? 라고 하면 비중이 높은 순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탑픽이라고 하면 저희가 벤치마크로 구성을 해놓은 BM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이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대비 조금 더 높은 베팅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벤치마크가 S&P 500이라는 건 S&P 500을 추종하되 거기서 초과성과를 좀 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초과성과는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의 비중보다 조금 더 높게 주는 그런 액티브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게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저희가 고른 탑픽 6개 정도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액티브 비중이 높은 종목 상위 6개를 좀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인투이티브 서지컬,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확실히 헬스케어를 저희가 조금 늘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번에 헬스케어 실적도 잘 나왔죠? 네, 맞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마 제일 높았던.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쪽이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IT가 조금씩 변동성이 나타나 보니까 탑픽으로 저희가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저희는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써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은 좀 줄여야 된다, 이제는 조금은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장기 투자를 하되 이 종목이 수익이 났다 해서 그 종목을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고려해서 일부만, 먹은 종목 중에 일부만 팔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성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빠진 종목을 채워주는 그런 리밸런싱이 사실 가장 바람직한 리밸런싱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뭐 엔비디아 투자했다고 뭐 20% 난내하고 팔아버리면 엔비디아 또 언제 사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약간 이렇게 또 타이밍을 못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용을 하실 때는 내가 먹은 종목이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라면 일부분을 덜어내서 또 장기적으로 내가 베팅을 할 거라고, 성장이 나타날 거라고 봤던 종목 중에 빠진 종목이 있으면 거기다 그걸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정석에 가까운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신다면 정말 꾸준히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실적이 이제 일단은 2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8월 초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2분기 실적, S&P 500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죠.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EPS 서프라이즈율을 보면은 지난 5년 평균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치가, 기대치가 너무 이제 높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뭐 기업들이 R&D 투자나 캐펙스 투자, AI에 대한 투자, 그런 걸 좀 늘리면서 좀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서프라이즈율이 어떻게 나타났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섹터의 EPS 서프라이즈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84.6%, 지금 한 90% 가까이 되겠죠. 그저께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IT 섹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7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게, 지난 1분기 기준 IT 섹터의 서프라이즈율이 90%였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서프라이즈율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분기별로 개별 종목들을 좀 팔로잉 하는데요. 보시는 테이블이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초까지 팔로잉했던 종목들을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줄 평으로 좀 적어놨지만 사실은 보고서당 페이지가 한 20에서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한 걸 원하시면은 해당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나온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한 페이지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개별 종목을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AMD인데요. AMD는 항상 CPU는 인텔에 조금 가려왔었고, 그리고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넘사벽이죠. 이제는. 예전에 이제 그 게이밍 그래픽 카드만 놓고 싸울 때는 어느 정도 뭐 AMD의 가성비 좋다 해서 막 쫓아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쵸.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AI 싸움이 된 이후로는 AMD가 지금 엔비디아를 잡아내기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AMD를 보면은 저희는 운용 비중을 처음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속 좀 줄여오다가 이제는 확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AMD의 이 영업 마진이 1분기까지는 영마진 나기 딱 직전이었어요. 왜 영마진이 났냐? 딱 요겁니다. 이 게이밍하고 인베디드 쪽에서 거의 뭐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거의 막 마이너스 50% 정도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급감을 했죠. 하지만 AMD가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MI300이라는 호퍼 칩을 잡기 위해 내놓은 이 칩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죠? 엄청 이게 잘 팔리면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115%나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는 지금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4.5%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면서 AMD가 확실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 AI의 수혜를 이제는 조금 가져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AMD의 이 12개월 선행 PBROE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면은 드디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보면 자본 대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자본 대비 이익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만큼 지금 간극이 벌어진 게 저희는 이제 업사이드가 절대值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AMD 같은 경우는 저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지금 현재 운용 관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운용 비중 축소를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드렸어요. 뭐 테슬라에 대한 워낙 이제 굳건한 신념도 있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 비중 축소를 연초부터 줄여왔고 계속 저희가 이제 줄여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나는 정말 테슬라만 투자한다. 그래서 테슬라에 몰빵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계속 마이너스 주가가 나타나는 동안 S&P 500은 연간 25%씩 올랐죠. 그럼 저희가 시장에만 투자해놔도 50%를 먹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에 만약에 그거를 많은 비중을 넣어놨다면 저희는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모델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라면 테슬라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좋지 않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죠. 로보택시 뭐 이런 거부터 뭐 휴머노이드 로봇 와 좋다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은 또 재무잖아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저희처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뭐 제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한 30점도 안 되는 재무제표가 아니지 않을까. 굉장히 수익성도 낮고 뭔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재무에서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딱 테슬라의 좋은 점이 나타나긴 했어요. 현금을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들고 있네. 근데 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현금을 왜 활용을 안 할까? 이거를 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주가 빠질 때 뭔가 주주를 위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 특히 이제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사주 매입 우리가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입을 싹 닦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재무적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뭐 테슬라는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저희도 뭐 미래 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뭐 테크니컬하게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재무 분석가이기 때문에 재무를 분석을 해보면 투자하기에는 어차피 이 주가라는 건 이익 수준 대비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재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제 축소를 했지만 그 영업 마진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기조는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시장을 계속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할인했죠.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많이 할인했지만
이 마진만 많이 깎아먹고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은 아쉽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지금 97%가 모델 3하고 Y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이 조금 잘 팔리고 있기는 해도 전체에 영향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요런 이제 재무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이 ROE와 PBR은 같이 빠지고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익과 주가가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 고평가도 아닙니다. 딱 요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면서 뭔가 이제 다시 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익이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저희도 한번 테슬라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또 저희가 계속 비중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이 챗 GTP에 비해서 뭐 제미나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플랫폼에 잘 락인하는 효과를 이 AI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 검색 시장 점유율의 90%라는 숫자는 깨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거의 다 잡아먹은 기업이 매출이 한 14%가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광고 매출은. 그러면 알파벳은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광고 매출 14% 증가하면 현금이 정말 막대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까라고 보면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이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이 한 2년 전에 보여줬던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알파벳의 12개월 선행 ROE 부분이나 PBR을 보면 높은 ROE, 25%가 넘어가는 ROE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더 이상 잡아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의 매출 성장이 이제 마진이나 이런 걸 쥐어짜서 나타나는데, 그 돈을 자사주 매입에 태우면서 재무적인 성장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저희는 알파벳은 견고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도 정말 포인트는 하나예요. 이 광고형 요금제로 넘어갈수록 이익 마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가입자 중에 광고 요금제가 한 46% 정도 가입을 했다고 해요. 절반 정도가 광고형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형 요금제는 싸죠. 하지만 광고주들이 돈을 대신 내줍니다. 그 돈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가입자 한 45% 쪽과 이제 광고형 요금제를 등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27%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한 4.7%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다 전부 다 광고형 요금제를 넘어가면 성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 올 2월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이마케터 포캐스트에서 한번 준비를 한 걸 보면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비중이 전체의 한 7.5% 정도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증가를 해도, 역산을 해보면 뭐 10%, 15%라고 해도 앞으로 남은 이 구간 동안 계속 광고형 요금제로 많이 넘어갈수록, 특히 요즘은 OTT를 2개, 3개 보면서 요금 부담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요금제로 넘어가면서 광고주들에게 수익을 받고 넷플릭스는 더욱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가 저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운용 비중 축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다 좋습니다. 사업 좋고, 다빈치5 나오면서 신모델 나오고, 리스 계약을 하면서 신모델에 대한 딜레이 수요도 없었고, 수술 건수 증가하면서 수술 건수마다 한 1,800달러씩 계속 돈을 챙겨가고 있고, 현금을 계속 이제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문제는 원래 높았던 이 밸류에이션이 그 멀티플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줄여가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빈치5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델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유지를 하되, 조금은 그래도 변동성을 생각하면 조금은 덜어내면서 가자, 이 정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저희는 빠질수록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장점은 일단 정부에서 밀어줍니다.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 돈다발 지금 안겨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61억
4천만 달러를 받아가게 되죠. 그리고 대출도 한 4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해주면서 거의 이제 총알이 굉장히 이제 현금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뉴욕 근방에 이 반도체 공장 2개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쭉 디램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를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떨궈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최근에 고객들은 워낙 이제 디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재고를 찾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판매할 것, 내년에 판매할 재고뿐만 아니라 이제 신제품들을 모두 다 가격 책정이 끝났는데 매출 마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HBM3 익스텐드죠. 이 이제 차세대 이 메모리 쪽에서 성장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한 매출 성장률, 특히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를 보면 이렇게 S&P 500을 나눠보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저평가됩니다. EV 세일을 저희가 향후 24개월 매출 성장률로 나눠본 건데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동등하게 이쪽에 있죠. 그런 걸 보면 주가도 괜찮다, 싸다 이 정도로 기업 가치도 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구글이랑 메타 대비해서는 비쌉니다. 근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가장 확고한 AI 수익화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갖고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번 돈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AI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무리해서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 흐름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선두 위치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주가 프리미엄은 있지만 길게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 상각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에요. 상당히 길게 보고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일단 수익 창출에 좀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일단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을 좀 보면은 일단은 매출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은 일단 분기별로 30% 성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방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타벅스로 CEO가 이직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한 10% 초반 정도 빠졌죠.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분기에는 주가가 좀 비쌌어요. 비싼 영역이 있었고 그때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까지의 주가가 좀 빠진 게 CEO 말고도 높은 멀티플도 있었지만 일단 뭐 매장별로 양이 다르다라는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실적을 열어보니까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지금 돈을 좀 벌고 있는 환경이 나타났고요. 이런 와중에 주가도 빠져서 상대 주가 매력도 높아졌으므로 저희는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제 좀 미래를 좀 보면은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해외 진출에 있어요. 일단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로봇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매장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일단 비용 절감 그리고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익 성장이 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드리면은 주가가 비싸지 않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일단 차세대 F-35 모델 판매가 막히면서 일단 매출 성장이 좀 제한됐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 차세대 F-35 전투기 모델의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일단 차세대 모델이 자동차를 보면은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기판을 디지털로 바꾸고 레이더도 더 좋은 걸 넣고 미사일도 조금 더 좋은 미사일 이런 걸 달면서 조금 진보된 F-35인데 이게 판매 허가가 나면서 일단 매출 성장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요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작년 말에 F-30을 주문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긴 했는데 일단 유럽 나토 국가나 뭐 이스라엘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F-35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가도 로키드 마틴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이나 이지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판매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AI도 접목하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단 저희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줄 요소가 많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ASML 홀딩인데 ASML 홀딩은 제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2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이 시작되죠. 거기에 쓰일 차세대 EUV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판매된다 하면은 올해 말부터 수주 잔고에 좀 잡히겠죠. 일단 지금은 그래도 일반 좀 인텔이나 이런 고객사들에게 일부 좀 인도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 최근에 주가가 좀 출렁였던 게 미국 정부가 추가로 중국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이 있지만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연초에 중국 수출을 한번 막은 적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때는 좀 약간 주가가 영향이 있었고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한 차례 이렇게 반영되면서 한 번 더 막더라도 매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품별로 좀 보면은 EUV 장비는 중국에 판매된 적이 없고 연초에 중국 판매를 막았던 게 그 하이엔드 DUV 장비거든요. ARFI라는 게 이게 좀 보시면 비중이 크죠. 이거는 매출에 좀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막을 거다라고 우려가 나왔던 게 이 두 가지 하위 버전 모델이에요. 보신 것처럼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차세대 EUV 판매로 인한 실적 성장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SML 홀딩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주가가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근데 좀 살펴보면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호카나 온 이런 다른 신발 제품으로 트렌드가 좀 옮겨가면서 나이키 신발 매출이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매출 성장이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사실은 소비 둔화나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숫자나 이런 걸로 좀 가늠해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좀 전략을 살펴보면은 일단 하반기까지에서는 신제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죠.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많이 출시할 것이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일단 재고가 정상화된 데 있어요. 재고가 낮으니까 신제품을 좀 타이트하게 조금 소량으로 생산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이키가 매출은 좀 떨어졌지만 정가 판매 정책을 펼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R&D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 시장 점유율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한번 좀 길게 좀 보시면은 한번 다시 회복세가 좀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월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런 걸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지면서 공유를 좀 전달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뵈야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분석 자료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